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학생부 중심 전형에 응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학생부 중심 전형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학생부 중심 전형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대부분 이 학생부 중심 전형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 전형 중에서 학교생활 우수자라든가 학업 우수자 전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 성적, 물론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인이긴 하지만 이제 입학사정관제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특목고나 우리 학교 같은 자율고 학생들은 이제 일반고와 내신을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다른 일반고 학생들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상위권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신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중심 전형에 응시하는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입학사정관제다 보고, 그리고 또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커트라인은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부 중심 전형의 커트라인이 1.2등급에서 1.3등급이 커트라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양대학교 1단계 커트라인이 1.44등급이었습니다. 한양대학교 1단계 학생부 우수자 전형. 그런데 작년에 충원 모집이 처음 실시가 됐죠. 그러니까 1단계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1.44등급을 맞은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근데 이 학생이 한양대에도 합격을 하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도 합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합격을 하게 되고 한양대는 결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충원 모집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최종 합격자의 학생부 평균 등급은 1.44등급보다 좀 더 하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물론 높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등급, 1.9등급까지도 합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의 내신 등급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원 합격 때문에, 충원 모집 때문에 조금 예년보다 약간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과 논술에 강한 학생들은 당연히 논술 중심 전형에 응시를 해야 되겠죠. 2부에서 또 3부에서 논술에 관련된 주요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논술만 잘해서는 논술 전형에서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러면 논술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과 수능을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논술 중심 전형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다음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특기자 전형은 말 그대로 영어나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응시를 하게 되는 그러한 전형입니다. 보통 이제 외국어 특기자 전형인 경우에는 공인 어학 성적을 요구를 하고요. 몇 점, IBT 몇 점 이상, 아니면 경시대, 올림피아드 수상 경력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일례로 동국대학교나 아니면 한양대학교나 이런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중위권, 상위권 대학들의 IBT 성적이 기준 점수가 지원 가능한 점수가 100점, 102점, 103점 이렇게 기준 점수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말 그대로 기준 점수고요. 지원 가능한 점수고요.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의 외국어 성적은 그보다 훨씬 더 높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어학 성적을 갖고 있어야지 합격을 하게 되는 그런 전형이 바로 특기자 전형이고 주로 외국어 고등학교라든가 과학고등학교, 특목고 아이들이 대부분 지원을 하고 물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긴 한데 이제 어학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수리과학 이름이 아주 탁월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합격생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이 우수한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입학사정관제라는 것은 내신이 좋다라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에 스펙이 우수하다라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입학사정관제는 내신 점수를, 그러니까 내신 등급을 점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스펙 반영하지 않겠다, 고민 외국어 성적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를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 성적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냥 성적을 안 본다, 접수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아도 지원 가능하다, 합격 가능하다라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3년 동안의 내신 성적의 변화와 그리고 학생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성실도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 참여도, 활동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도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비교과 활동도 우수해야, 그래야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강점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업 우수자 전형도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포함이 된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성평가가 강화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3등급에서 5등급 정도 받는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는 게 이제 또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 많이 지원을 하는데, 적성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관심이 있는 대학교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그리고 한양대학교 애기카 캠퍼스, 요 지방 분교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저도 학생들하고 상담을 할 때 사실 내신 1등급, 2등급 아주 우수하고 그리고 수능 잘 나오고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 내신 좀 안 좋고 수능점도 그렇게 썩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좀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한테 주로 권유를 하는 게 이제 지방 분교들입니다. 지방에 있어서 그 분교라고 해서 좀 선입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고려대학교 예를 좀 들어보면,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예를 들어보면, 고려대학교는 지금 신입생들한테, 지금 대학교 학생들한테 전부 다 이중 전공을 필수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다니면서 전공을 2개를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중 전공이라는 게 뭐냐면 전공을 2개를 듣는다라는 건데 나중에 졸업장에 보면 전공이 2개가 표시가 돼요. 무슨 전공, 무슨 전공. 2개가 똑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단 세종 캠퍼스를 입학을 해서 전공을 하나 듣고 그리고 이중 전공이나 독소 전공으로 본교 거를 들으면 본교에 있는 전공을 들으면 그러면 전공은 어차피 2개고 2개 모두 졸업장에 발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교 졸업장도 발급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본교와 세종 캠퍼스의 졸업장에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똑같이 발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본교 캠퍼스에 와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 처음에 1학년 때 세종 캠퍼스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 잘 받고 2학년이나 3학년 때부터는 본교로 와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졸업장에 나와도 본교 졸업장에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로 만약에 성적은 안 좋은데 좋은 대학교를 가고자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는 주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나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를 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역시 적성고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적성고사 준비를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학사정관의 유형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너무나 유명하죠. 올해는 지역균형 입학사정관제로 뽑고요. 일반 전형도 역시 입학사정관제로 뽑고 면접과 서류 100% 전형합니다. 연세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니까 1단계에서 교과 성적으로 3배수 100%,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서류평가에서 이 중에 절반의 인원을 우선선발로 서류를 가지고 우선선발을 50%를 뽑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해서 남 50%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서류 100%, 서류 60, 면접 40으로 2단계에서 최종 합격자를 배출을 합니다.
대학교 전형을 보면요, 단계별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학산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을 보면 그 대학에서 이 전형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일반 학산 전형입니다. 무슨 얘기냐? 성적만 좋거나 또는 비교과만 우수하거나 또는 어느 하나만 우수한 학생들보다는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게 서울대 입장인 것 같고요.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는 교과 성적 100%로 1단계 통과를 시키겠다. 이 얘기는 정말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이 이 전형에 응시를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아니라 서류 100%라고 했습니다. 서류라는 것은 학생부도 들어가고요. 또 학생부에는 교과 성적도 있고 비교과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를 제외한 기타 자기가 활동한 여러 가지 서류들도 같이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고려대는 그냥 성적만 좋은, 내신 성적만 좋은 이런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게 아니라 비교과 활동도 우수한 그런 학생들도 뽑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해서는 2부에서 조미정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대학별로 응시 지원 자격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목고 학생들만 지원해라. 아니면 영어 점수 몇 점 이상만 지원해라. 지원 자격을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대 글로벌 리더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공인 어학 시험에 응시를 하거나 아니면 토익, 토플 점수를 말 그대로 그 점수 그대로 변환해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30%에 영어 에세이 70%로 선발을 하거나, 그러니까 공인 어학 성적이 없는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30%와 영어 에세이 70%로 선발을 하고요. 공인 어학 성적이 있는 학생들은 외국어 성적 70% 그리고 영어 에세이 30%로 선발을 하겠다. 두 가지 전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는 어학 성적이나 경시대회에서 특별하게 자격 조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 어떤 성적, 무슨 금상 이상, 경시대회 금상 이상, 아니면 토익 몇 점 이상 이렇게 자격 조건을 두고 있지 않지만 수학이나 과학 또는 외국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 지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학 성적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중앙대 글로벌 리더 에세이 100%로 선발을 하기도 하고 또는 에세이 80% 또는 학생부 20%를 가지고 선발을 하기도 합니다. 중앙대 IBT 100점 이상, 탭스 820점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합격선은 얘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시립대 글로벌 리더 전형 같은 경우에 단계별 전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시립대도 IBT 100점 이상, 탭스 810점 이상 이런 식으로 지원 자격이 있고 그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학생들 중에서 1단계에서 학생부 40 그리고 특기적성 60으로 1단계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특기적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어 면접입니다. 영어 면접, 영어 시험을 직접 보겠다. 그래서 선발을 하고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30%, 그 다음에 특기 적성은 다시 평가, 재평가에서 70% 반영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선발을 하는데 시립대는 특별하게 일반고하고 특목고를 분리해서 선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1단계에서 5배수 선발을 하는데 그 5배수 중에 2배수는 일반고에서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배수는 특목고에서 뽑고 나머지 1배수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의 TO를 따로 배정하고 있는 것이 시립대이기 때문에 영어 점수나 또는 중국어, 또는 일본어 점수가 있는 학생들을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 과학인재전형 수리과학 능력평가 100%로 선발을 하고요.
성균관대 특기자 전형은 자기실적평가와 수학과 사고력평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실적평가라는 건 교내 수상실적이나 체험활동 자료들을 활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숭실대 계열우수자 전형이 특기자 전형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논술 중심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술 중심 전형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능 최저학력 등급이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사실 논술을 잘하면 그러면 합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마다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부여를 해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은 논술을 아무리 잘해도 뽑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세대하고 고려대학교 가장 특징적인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전체 논술 모집 인원의 70%를 우선 선발하겠다. 그리고 우선 선발 조건은 인문계는 언수에 모두 1등급 그리고 자연계열은 수학이랑 과학 1등급 받는 학생들을 최저학력 등급으로 지정을 해서 이 학생들 중에서 최저학력 등급을 만족하는 학생들 중에서 논술 점수 70%, 학생부 30%를 반영해서 뽑겠다라고 연세대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도 비슷합니다. 우선 선발의 최저학력 등급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우선 선발 인원이 전체 논술 정원의 60%를 차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적성검사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성검사도 수시 1차와 2차에 나누어서 실시가 되는데 수시 1차에서 적성검사를 보는 대학은 경기대학교, 명지대학교, 서경대, 성결대, 세종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있습니다. 2차에서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을지대, 중앙대 안성 캠퍼스, 한신대학교 등이 있고 1차와 2차 모두 분할 모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도 적성고사를 보고 2차에도 적성고사가 있는 그러한 대학으로는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단국대 천안 캠퍼스, 수원대, 을지대 성남 캠퍼스 등이 있습니다. 적성검사 전형은요, 수능 최저학력 등급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등급 없이 적성고사와 학생부 성적으로 시입생을 선발을 하는데 학생부 성적의 반영 비율은 20%, 30%로 상당히 적고요. 그 다음에 적성고사는 70%, 80%를 반영하기 때문에 적성고사를 준비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이 적성검사 전형을 올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적성 80%에 학생부 20% 반영하는데 실제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적성고사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학생부 평균 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됩니다. 3등급,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적성검사를 가지고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그러니까 적성고사 시험을 봐서 상위 30%는 수능 최저 등급 없이 적성고사 점수만 가지고서 30% 선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수능 최저 등급을 반영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성고사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수능 최저 등급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우선 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고대에 비해서 학생부 반영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성고사에서 우선 선발에서는 최저 등급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최저학력 등급을 적용을 해서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나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등급이 얼마냐면요. 언수외탐 4가지 영역 중에서 2등급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이 2등급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격 최저 등급을 만족하는 확률이 되게 높고요. 적성검사라는 것이 대학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 적성검사 추세는 이제 수능 위주로 수능 유형과 같은 스타일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그 기출문제라든가 꼼꼼히 확인하셔서 유형별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수능 최저 학력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논술 얘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최저 학력 등급의 우선 선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논술 중심 전형에서의 최저 학력 기준은 인문계열의 경우에 언수회탐 4가지 영역 중에서 3개를 1등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대학교가 이화여대 논술 우선 선발 전형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지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3개의 등급합 4등급. 그러니까 3개 등급합이 4라는 건 1, 1, 2등급을 받아달라는 거죠. 1, 1, 2. 건국대 우선 선발이라든가 중앙대 우선 선발에서 이 최저 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 2등급은 서강대 일반 선발, 연세대 일반 선발에서 언수회탐 중 3개 2등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개 등급합이 6이다. 그러니까 2, 2, 2까지는 최저학력 등급을 통과한다라고 있는 겁니다. 중앙대 일반 선발이고요. 그다음에 언수회탐 4개 중에서 2개 2등급, 건대, 경희대, 고려대, 시립대, 한양대 등의 대학에서 최저학력 등급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문계열이고요. 자연계열은 최저학력 등급이 인문계열보다 약간 낮습니다. 조금 낮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언수에 모두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경우는 고려대학교 의예과 우선 선발, 연세대학교 의예과, 성균관대 의예과, 한양대 의예과. 그러니까 의예과 같이 거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이런 대학에 대해서, 이런 과들에 대해서만 언수에 1등급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과보다, 문과가 이과보다 최저 등급이 좀 높고, 이과는 문과보다 최저 등급이 좀 낮습니다. 문과 계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수에 모두 1등급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 정경, 자유전공학부 우선선발,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 우선선발, 연세대학교 우선선발, 중앙대, 글로벌 금융학과 우선선발, 한양대 정책학과 글로벌 경영 우선선발.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의 우선선발은 거의 1등급 그리고 2등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최저 학력 등급이 2등급 하나입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2등급 하나가 최저 학력 등급인데 경찰행정학과만 특별하게 2개 영역 평균 1.5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문과계열에서 가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커트라인이 높은 과인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도 살펴보면 주로 언수회탐 또는 언수회 1등급, 2등급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외국어, 그리고 과학탐구 영역에서 1등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논술 우선 선발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 선발인 경우에는 사회권 대학 2등급 2개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최저 학력 등급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인데 최저 학력 등급이 없는 대학은 인하대학교, 국민대, 항공대, 단국대, 가톨릭대에서 논술 전형에 최저 학력 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로 경희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논술 전형에서 경희대는 특별하게 이상하게 우선선발, 논술 우선선발에서 최저 학력 등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논술만 잘하면, 논술을 잘하면 수능 점수에 관계없이 뽑겠다라고 경희대학교 얘기하고 있고요. 또 중앙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중앙대학교 수식 통합 전형에서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우수자 우선 선발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 없이 논술 점수만 가지고 선발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똑같은 논술 전형이지만 전공에 따라서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최저학력 등급을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최저학력 기준이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의 최저학력 등급은 서울대 지역균형이나 일반 전형에서는 2개 2등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에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등급이 없습니다. 의예과만 2등급 2개를 요구를 하고 자연계열의 경우 일반 전형에서는 최저학력 등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2개 2등급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국대, 동국대, 중앙대, 외대 같은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제에서 최저학력 등급이 없습니다. CDF-대, US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경우에는 2개 2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 중에서도 학교생활 우수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최저학력 등급을 대부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의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인문계열은 언수회합 6등급, 자연계열은 세계 영역학 6등급을 요구를 하고 있고 한양대 학업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발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요. 일반 선발에서는 2개 2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는 인문계 3개 2등급, 자연계는 2개 2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국대학교 수능 우선 학생부 전형에서 우선 선발에만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연계열, 인문계열은 3개 합 4등급, 자연계열은 3개 합 5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등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외국어 성적이라든가 또는 수상 경력이라든가 이런 스펙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대학마다 원서 접수를 할 때 경쟁률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작년 또는 재작년 경쟁률을 공지를 다 해놨습니다. 이 경쟁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쟁률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커트라인이 높다라는 거고요. 경쟁률이 낮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같은 대학 내에서 커트라인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경쟁률이라는 겁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시 6회 제한을 하다 보니까 각 설명회라든가 입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기존에는 6번 이상 무제한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전형에 응시를 했었는데 올해에는 6번밖에 못 쓰니까 아무래도 작년보다 경쟁률이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대부분의 입시업체나 또는 입시설명회에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6회 제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6회만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작년에 수시 전형에서 평균 지원 횟수가 6번이 안 됐습니다. 평균 지원 횟수가 작년 결과 5.5회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 미만으로 지원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시에서 3군데나 4군데 정도 넣었던 학생들이 올해는 6번을 다 넣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가 충원 합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충원 합격이 되더라도 정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